면역력 떨어지면 증상이 어떻게 나요? 노화로 인해 가지고 신체 저항력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적당한 운동이 있고요. 충분하게 이제 수면을 취하시고 적절한 영양 보충을 하신다든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오늘은 여러분하고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면역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의 방패 뭐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성능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면역이라는 것은 네. 그 우리 몸이 스스로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 미생물 또는 음식물, 화학물질, 또 약, 꽃가루 등 원래 내 몸의 것이 아닌 모든 물질에 대해서 방어하는 생체 방어 시스템을 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면역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하려면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적당한 운동은 그 면역 유지에 아주 매우 중요한데, 네. 과도하지는 않은 그 중간 정도의 운동이 실제적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노인에서는 상기도 감염을 약 한 29% 정도 감소시켰고, 또 여성에서는 그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반면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건강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면역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의 그 유명한 저널에서 권고하는 그 적절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서 주 3에서 5회 정도, 그리고 30분에서 50분 정도. 운동 강도는 최대 자기 운동력의 약 70% 정도를 하면 좋다고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게 넘어가면은 내가 즐기는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럼 흔히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야, 이 사람은 진짜 면역력이 좋다. 감기 한 번을 안 걸려 이러는데 실제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감기 안 걸립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외부 물질, 뭐 병원체 같은 것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그 면역 세포들이 침입한 병원 미생물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 같은데 안 걸리죠. 네. 네. 그러면 저는요, 그 일정한 긴장감이나 아니면 책임감 네. 이런 것도 면역력하고 관계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회사에 근무할 때는 네. 감기나 뭐 이런 거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프리랜서를 하니까 네. 하루 못 나가면 하루 밥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감기가 안 걸려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체에 병균 같은 것들이 침입하게 돼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상시에는 근무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집에서 쉬시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과로하지 않거나 아니, 그러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휴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집에 계시게 되면 이제 뭐 흡연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흡연이나 음주를 안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다음에 저기 그 면역력이라기보다도 정신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돌보는 아이가 네. 아이가 감기 걸리고 무슨 독감 걸려도 엄마가 막 간호할 때는 네네. 안 걸리다가 네. 아이가 다 나은 다음에 긴장 풀리면 또 걸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그
정신력하고 면역하고 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그 모유전 수유를 하게 되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그때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그 아이의 면역력이 모유를 그 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을 느끼면서 굉장히 그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이 그 좋아지게 되면은 면역력도 증가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질병이나 이런데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해 가지고 신체 저항력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 지속돼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너무 살이 쪄서, 그 다음에 이제 곧 환절기가 올 텐데 그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우리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쉽게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럼 면역력 떨어지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혓바늘이 잘 돋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혀에 침샘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이 혓바늘이 잘 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에 우리가 흔히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콜드소어라고 그래서 구멍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짜게 되고 짠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통증이 있는데 그런 거나 또는 입 주위에 이제 생기는 수포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수포인데 그런 것들, 즉 이러한 증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알 수 있죠. 네.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당한 운동이 있고요. 충분하게 이제 수면을 취하시고 적절한 영양 보충을 하신다든가 장내 미생물, 우리 위장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을 이루어지면은 면역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면역 박사님이 추천하는 면역 높이는 음식 가장 먼저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물인데요. 심장과 뇌와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부분은 약 73%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은 또 79%, 또 폐는 무려 83%가 미네랄을 함유한 물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침에 여기 보면은 타액을 형성한다든가 또는 소화를 돕는다. 그 다음에 점액을 만들어서 병원균을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성장 또는 생존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속에서 생긴 폐기물 있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이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일반 물을 이제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반 물보다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 좋은데요. 미네랄 함량이 부족한 물을 계속적으로 마실 경우에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에 따르면은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발달, 성숙, 면역력 향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지원해서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인다든가 또는 백혈구 생성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있어서 노화된 세포들을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퇴치시킨다는데
큰 역할을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칼륨은 위산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그 침입한 병원균을 위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화물 같은 거는 면역 세포가 우리 요즘에 한창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이러한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물을 마시기 좋은 타이밍이나 적절한 양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목이 마르는데 그럴 때 목이 마르게 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탈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탈수가 되면은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혼수, 두통, 수면 부족 등과 같은 다른 증상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의 학술지에서 발표된 것인데 많은 통계를 통해서 여성의 경우는 약 2.7리터, 남성의 경우는 약 3.7리터를 매일 그렇게 마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있는 염분 네. 이런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하고 밸런스가 깨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마시면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마시게 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표성룡 교수와 함께 면역력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